70대가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이지 않았던 길가의 작은 꽃들, 가족들의 소리 없는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60대까지만 해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70이라는 숫자를 등에 지고 나니 마치 눈앞에 현실처럼 묵직하게 다가오더군요. 세월은 참 묘합니다. 우리에게서 젊음이라는 활력을 가져가는 대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선물로 줍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상실과 좌절, 그리고 나이 듦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몸소 겪어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평생 일궈온 나의 공간에서 끝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봅시다. 만약 오늘 당장 내 몸의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며 제가 가장 먼저 겪었던 변화는 주도권의 상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물어봐야 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뼈아픈 정서적 고독을 불러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 잘 키워놨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운전대를 놓친 인생은 비틀거리기 마련이고 결국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신체적 약화는 필연적입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의 고립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연락만 기다리는 삶,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상실감.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댄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상대방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는 노년은 그 자체로 주변에 그늘을 나누어주는 울창한 고목과 같습니다. 품이란 결국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70년을 살며 뼈저리게 느낀 3가지 핵심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준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 공사입니다. 첫째, 정신의 자립 홀로 있어도 충만한 내면을 가꾸십시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심심함입니다. 할 일이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 인간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70대인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입니다. 정신의 자립은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 이런 생산적인 고독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눈빛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정신의 자립은 집안에 든든한 상비약을 챙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이라는 통증이 있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취미와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만나주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충분히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의 정리 곁을 비워야 진정한 인연이 머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깨달은 것은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가짜 관계들이 내 노후를 망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노인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과거의 영광만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침묵과 진심으로 채우십시오. 관계의 정리는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나뭇가지를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할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만들고 그 예의가 바로 우리의 품위가 됩니다. 셋째, 몸의 근력 육체의 자립이 곧 인격의 자립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입니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순간 품격은 무너집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젊을 때는 모릅니다. 근육은 저축과 같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저축해둔 근육은 70대, 80대의 삶을 지탱하는 연금이 됩니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허벅지 근육은 나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립근은 나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비유하자면 근력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엔진과 같습니다. 연료 정신과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고장나면 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노후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60대 친구들에게, 아니 10년 전의 나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지금 자네는 인생의 가을 길목에 서 있군. 아이들은 다 키웠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조금씩 벗어나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함이 밀려오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지금 자네가 가진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짓는 가장 황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말이야. 70대가 되어보니 알겠더군. 60대는 아직 청년이었어. 그때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주저앉지 말게. 그때 이제 와서 뭘 배우나 하고 포기하지 말게. 지금 자네가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70대의 자네를 침대 위가 아니라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는 멋진 노신사로 만들 걸세. 제발 부탁하노니 자식들에게 너무 올인하지 말게. 그들에게 줄 사랑은 마음으로 충분하네. 자네의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꿈을 자식이라는 이름에 밑빠진 독에 붙지 말게. 자네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진심으로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네. 가끔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게. 그리고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로지 자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게. 70대의 내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이야. 70대라는 나이가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혹은 이미 코앞에 닥쳐와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 들문 저무는 해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태양은 질 때 가장 화려하고 깊은 색을 내뿜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치열함이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는 황혼의 빛은 그 어떤 시작의 빛보다 평온하고 숭고합니다. 다만 그 노을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잠들기 전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작은 공간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책상 위여도 좋고 서랍 한 칸이어도 좋습니다. 내 주변을 내 의지로 정돈하는 그 작은 행위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고 끝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향해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